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과수화상병 방제 기준 변경이 화상병 확산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농진청의 화상병 매몰 기준 축소가 올해 화상병 대발생의 주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또 여야 의원들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PLS 제도의 부작용과 농진청의 주먹구구식 연구 실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농진청 국정감사를 취재했습니다. 올해 화상병 발생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대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수화상병 발병 농가 수는 2017년 33농가, 2018년 67농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80농가에 달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기준 완화를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2018년 12월 13일 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기준을 발생주 반경 100m 이내 과원 폐기에서 발생 과원 폐기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농진청의 이 같은 조치 이후 1년 새 화상병 발생 농가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중 40.5%는 과원간 최소 100m 이내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이 성급하게 화상병 공적 방제 기준을 축소시켜 화상병 확산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춘주 올해 발생 과원이 76곳입니다. 과원 최소 100m 이내에 몰려있는 경우가 선제적으로 초기에 방역을 해야 된다. 경북에 만약에 저런 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초동해 방제에 실패하면 경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산지가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PLS 제도에 대한 질타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PLS 제도 시행에 따라 허용 농약 잠정 등록 시 약해에 관한 평가만 실시하는 것도 지적됐습니다. 약해만 가지고 농약 잠정 등록 평가를 시행해 잔류 부분과 약효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잠정 등록 대상에서 배제되는 약재가 많아지다 보니 농업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약에 대한 이 해로 약해만 가지고 지금 잠정 등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해가 좀 많이 있어도 예를 들어 잔류 부분이 짧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허용 기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주고 한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날 국감장에선 연구 성과 부풀리기, 부실 학회 참석 등 농진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김영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진청이 연구를 미흡하게 진행하거나 결과를 부풀린 사례가 15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 주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 해당 과제의 성과로 제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농진청의 제주 흑우 연구에 국비 24억 5천만 원이 사용됐는데 말 연구 관련 논문이 해당 과제의 성과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갈대 재배 기술 개발에 옥수수 논문이 제시된 점도 드러났습니다. 연구 자체가 부실한 연구로 끝나면 그것은 쓸모없는 연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농진청은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농진청 차원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농진청이 종자 자금률 반등과 경량화 농기계 보급을 위한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약세를 지속하던 무와 배추값이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작황이 좋은 편인 당근과 양배추는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0월 엽근채소 농업 관측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분간 평년 대비 무 배추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연이어 닥친 3번의 태풍과 잦은 강우 탓에 무배추 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가을작기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10월 8일 기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무는 20kg 한 상자에 19,948원에 거래됐고 배추는 10kg 한 망에 11,217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 몇 달 동안 이어진 바닥세가 뒤집힌 이유는 연이은 태풍으로 전체 출하량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산지의 품위 관리가 어려워 상품의 비중이 턱없이 모자란 것도 한 요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농업관측에 따르면 이달 무 경락값은 20kg 한 상자에 16,000원 선으로 9,700원이었던 평년보다 60% 오를 전망입니다. 배추값 역시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달 배추 경락값은 상품 10kg 한 망당 10,000원 내외로 전망됩니다. 10kg에 5,740원이었던 지난해, 또 5,300원이었던 평년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다만 준고랭지 이기작과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부터는 평균 경락값이 차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작기 배추 생산량 전망은 우려가 큽니다. 기상 악화로 생육 부진이 심각한 데다 최근 제18호 태풍 미타까지 농가를 휩쓸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작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기인 9월 상순부터 비가 자주 내렸고요. 태풍도 자주 발생을 해서 전반적인 작황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수는 전년이나 평년보다 각각 3%씩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고요. 따라서 생산량 같은 경우에 이제 재배 면적이 감소를 했고 단수도 감소를 해서 전년이나 평년보다 한 9% 내외 감소한 127만 톤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근과 양배추는 약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고랭지와 가을 작기 모두 작황 부진이 덜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농경연은 이달 당근 경락값을 20kg 상품 한 상자당 32,000원으로 내다봤습니다. 39,660원이었던 평년 가격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양배추는 8kg들이 한 망당 4,500원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6,810원이었던 평년에 비해 34% 떨어진 가격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엽근 채소류와 달리 10월 과일값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부터 태풍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탓에 과일 품위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등급 간의 가격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경연의 10월 과일값 전망을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주요 과일값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대목인 추석이 9월 초에 있었던 터라 시장에 나올 과일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돼서입니다. 사과가 대표적입니다. 농경연은 10월에 주로 출하되는 품종인 양광 기준으로 상품 10kg당 평균 도매 가격이 전년보다 최대 20%가량 낮은 28,000원에서 31,000원대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격 하락의 주된 이유는 출하량 증가. 농경연은 이달에 주로 출하되는 품종인 양광, 조숙계 후지는 약 6%,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이 숫긴 일반 후지와 착색계 후지는 각각 전년보다 약 5, 6%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석에 판매되지 못했던 홍로 잔여 물량이 이번 달 상순까지 판매될 예정이라 시장에 나오는 사과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품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 당도가 높으면 소비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착색이 조금 잘 되게 관리를 한다든지 당도 향상을 위해서 조금 수분 관리 쪽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공용으로 전환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품질이 조금 안 좋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시세 안정을 위해서 출하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 또한 비슷합니다. 추석 성수기 가격이 전년보다 낮았던 데다 추석용 배가 그 이후로도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 게다가 시장에 나오는 배 품위도 좋은 편이 아니라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농경연도 이번 달 신고 상품 15kg짜리 평균 도매값을 전년보다 최대 17% 낮은 25,000원에서 28,000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에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나 잦은 강우가 있어가지고 출하 대기 물량도 많았고 또 지금 10월 달은 수확과 저장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상품성이 낮은 거 위주로 출하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출하량도 증가를 하고 상품성 낮은 거 위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전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지온주의 가격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농경연은 노지온주 평균 도매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낮은 1kg당 1,300원에서 1,600원 선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과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노지온주의 생육 상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아서입니다. 실제로 농경연에 따르면 이번 달에 출하될 노지온주의 외가는 결점가와 부패가 발생으로 전년보다 좋지 않고 당도 또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어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73돌이 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 창제 이유가 당시 중국말을 적기 위한 한자로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없어 누구나 말을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한글 창제 이유가 무색하게 지금도 농업용어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말에서 유래한 용어들이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국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농업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깔, 속박이, 잔담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도매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은어, 속어, 일본어입니다. 포지, 지육, 급이, 축종, 환축, 가금. 농업 관련 법령에 나온 용어들로 모두 어려운 한자식 표현입니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입법학회는 법제처의 연구 용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추출해 이를 쉬운 말로 정비했습니다. 추출된 용어는 모두 3,742개.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용어가 현장에서도 흔히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본어 잔재는 뿌리가 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본 용어와 은어, 속어 등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한 용어들은 우리말로 고쳐 가락시장 종사자들을 상대로 계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한글날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자주 쓰이지만 어려운 농업용어 109개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16년에는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농협공판장에 올바른 도매시장 용어집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 대부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용어 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또 농업용어 순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유명무실한 농식품부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재구실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공공성이 강한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같은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를 하나로 통일할 목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협의회는 농식품부 공무원과 국어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는 올해 한 11월쯤 개최를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저희가 농업 분야의 전문용어를 발굴을 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문체부의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은 11월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업용어는 젊은 귀농귀촌인을 농촌에 적응하기 어렵게 하고 도농 간의 심리적인 장벽을 만듭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관행을 하루아침에 고치긴 쉽지 않지만 농촌으로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농업용어 순화에 꾸준히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로컬푸드 인증 식당인 미더유를 발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더유는 도내 농가와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농가 소득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외식 인증 브랜드로 지역 농산물 사용을 장려해 농촌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도 로컬푸드 미더유 인증을 희망하는 도내 외식 업체는 충남연구원 충남농업 6차 산업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센터에서 관리하는 미더유 인증 업체는 모두 37곳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양파 생산 농민의 현장 애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리장애를 조기에 진단해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보급서, 현장에서 바로 보는 양파 생리장애 원색 도감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도감은 양파 재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구 등 15가지 주요 생리장애를 사진과 함께 수록했습니다. 도는 도감 1000부를 관련 연구기관과 양파주산지 농업기술센터, 양파 전문 경영인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제주도가 2020년 FTA 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농협이나 감귤 농협에 출하 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간 농감협에 출하 약정한 경영체로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8일까지 농감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2020년도 사업 신청일 기준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감귤 비가림 하우스와 감귤원 원지 정비 등 13개 세부 사업이며 사업비 지원은 FTA 기금 20%, 도비 30%, 국고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사료비 절감을 위해 동계 사료작물을 적기에 파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사료작물의 파종 적기는 북부지방이 10월 초순, 그 외의 지역이 10월 중순으로 파종 적기보다 5일 늦게 파종하면 생산성이 10% 이상, 15일 정도 늦어지면 50% 이상 줄어듭니다. 파종량은 기계로 흩어 뿌릴 경우 1헥타르당 200kg, 줄뿌림을 할 경우 140kg이 소요됩니다. 반면 청보리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혼파할 경우 헥타르당 30.9톤이 생산돼 청보리만 파종할 경우보다 20% 이상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이 일부 축소되는 등 농업 부문에서는 국감 시작 전부터 변수가 많았습니다. 국정감사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올해 농업 분야 국감 이슈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한자를 보면 국정, 나라의 정치, 여기에선 국가가 행하는 행정을 뜻하고요. 감사, 살피고 조사하다, 즉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때 국정 전반이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관들을 누가 검사하고 조사하느냐? 국회의원을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위원회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세분화된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농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는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즉 농해수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에 속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민주평화당 소속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이 각각 7명과 2명, 그리고 무소속 의원이 3명입니다. 이들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데요. 이 중에서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입니다.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발생으로 농식품부의 경우 소관기관과 함께 종합감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인데요. 국민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자 연간 생산액이 7조 원 이상인 양돈 산업이 존립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ASF 방역 체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점검까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올해 국감장을 달굴 또 하나의 이슈는 단연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쌀에 편중된 현행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서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되면 현행 쌀 목표 가격제를 폐지하고 쌀 직불금 그리고 팥 직불금 등 주요 농업 직불금을 통합 개편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쌀 목표 가격과 변동 직불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내년도 추가 예산에 대한 농업계와 정부 간의 이견으로 국감장이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앞서 언급한 농업 예산 역시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굴 현안인데요.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선 아래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농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더구나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포함돼 있어 이것을 감안하면 다른 부문의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죠. 이외에도 청년농 정책과 농업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 그리고 과수농가들의 최대 근심거리인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응책,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한 대책 등이 핵심 현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될 농해수위 국정감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농업계의 눈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